첫 번째 이슈로 좀 돌아가서요. 첫 출근한 구자연 신임 검찰총장 직무대행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퇴한 바로 당일이죠. 법무부가 원포인트로 이 구자연 서울고검장을 전격 임명했습니다. 누가 봐도 상당히 급한 인사였는데 이렇게까지 서둘러서 이 구자연 대행을 낙점한 이유 뭐라고 좀 보십니까? 이 구자연이라는 사람을 살펴보니까 문재인 정부 때 기획통이라고 뭐 불렸던 사람인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그러한 테두리를 만드니까 그 안에서 금융기관 안에 뭐 인사비리 적폐청산을 하겠다라는 기획을 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 보면 지금 기획할 게 많습니다. 지금 항소 포기가 문제가 아니라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의 역할은 결국 검찰청 해체, 검찰을 해체하면서 이것을 검사들이 불만이 없게 어떠한 방식으로 가느냐가라는 문제인데, 그래서 이 그 구자현이라는 이 검사를 낙점을 한 것이라 보여지고요. 저는 좀 이재명 정부가 당당하면 구자현 이분을 직무대행의 직무대행으로 앉힐 게 아니라 검찰총장으로 그냥 임명을 하시죠. 임명을 해가지고 인사청문회를 좀 거쳐야지, 그래야지 일선 검사들이 뭔가 이 사람이 일하는 거에 대해서 따르고 하는 것이지, 직무대행의 직무대행으로 앉혔는데 어떻게 기강이 서겠습니까? 이 사람이 기획하는 거에 일선 검사들 중에 누가 말을 듣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그런데 더 큰 논란은 이겁니다. 지금 구자연 대행의 임명에 대해 노골적인 친 이재명 성향 인사가 검찰 전체를 장악하는 그림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번에 검사장 16명을 평검사로 보직 이동시키겠다, 이런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속보로 들어왔는데요. 박재혁 수원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좀 보시고 있나요? 일단은 우리가 익히 지금 생각을 하는 것처럼 친 이재명계 그런 검사 라인들이 조직을 총체적으로 장악을 하겠다, 이런 사인으로 저희가 읽어야겠죠. 그런데 이런 것뿐만 아니더라도 사실 민주당이 이미 그 검사들까지 일반 공무원처럼 처벌하고 징계할 수 있는 그런 법안들까지 만들어서 올려놨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예견된 수순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검사들도 지금 많은 무력감을 느끼고 있을 것 같고, 일부 항의하는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의 표명까지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검란의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차라리 잘된 측면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원래 사실 뭐 친윤 검사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다라고 하는 식의 또 전 정권 책임론을 비화를 시켰었잖아요. 민주당이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남탓 공세를 해왔기 때문에 어차피 니 탓 내 탓 공방으로 책임 소지를 나누는 것보다는 그냥 차라리 친 이재명 그런 검사 라인으로 조직이 장악이 되고 나서 모든 책임을 정권이 지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야당은 대여 투쟁에 집중할 수 있는 오히려 여건이 갖춰졌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이 수원지검장을 시작으로 좀 줄줄이 이 사임이 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줄줄이 이어질 수도 있죠. 지금 설명을 요구했는데, 아니 이게 항소 포기를 안 한 거는 중차대한 사안이고 유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설명을 요구를 했는데, 설명을 요구하자마자 평검사로 가 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검사장으로 일을 하다가 평검사로 가는 게 무슨 뭐 보직이 급수가 뭐 1급에서 몇 급 떨어지거나 이래서 뭐 강등이 아니다 얘기하는데, 사실상 강등이죠. 사실상 강등인 게, 일반 회사로 보더라도 뭐 은행 지점장으로 일하다가 갑자기 창구로 가는 대신에 그 명칭, 뭐 예를 들어서 뭐 보직 명칭이 아니라 급수는 변함이 없어, 이렇게 말하면 이게 사실상 강등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모멸감을 어떻게 해소를 못할 거예요. 모멸감을 해소를 못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원지검장이 먼저 사의를 표명했는데, 다른 지검장들도 동시에 몇 명씩 사의를 표명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이 검사 인사이동이 정말, 지금 만약에 이 사태로 인해서 이재명 정부가 검사 이동을 한다? 올해만 3번째 검사들 인사이동이 있는 거거든요. 원래 있었던 1월 달에 검사 이동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한 2, 3주 아무 수사를 안 합니다. 대선 끝나고 검사 이동을 또 했어요. 웃긴 게, 지금 검사장분들 있잖아요. 지금 지검장분들. 이분들 이재명 정부가 앉혀놓은 분들이에요. 이재명 정부가 고르고 골라서 말 잘 듣는 검사들을 앉혀놓은 겁니다. 근데 그러한 분들도 야, 항소 포기는 아니지 않아? 라고 해가지고 지금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왜 한 거야, 항소 포기를? 그런 건데, 또 이 11월 말에 또 인사이동을 한다?
대한민국 수사 공백이 1년에 지금 몇 주씩 세 차례가 발생하는 거는 이재명 정부 또 법무부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금 뭐 민생 사건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이렇게 만약에 줄줄이 좀 사임이 계속 이어진다면 앞으로 전국은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고 좀 예측하십니까? 일단은 야당이 역할을 해줘야겠죠. 검사들이 내부에서 자기들만의 힘으로 지금 이 거대한 행정 입법 권력을 틀어진 민주당의 세력에 대응한다라고 하는 게 너무도 힘든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과적으로 야당이 국정조사를 비롯해서 좀 정권을 압박할 수 있을 만한 수단들을 얼마나 강구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매일 아침 대통령실 앞에 나가서 국정조사를 관철시키기 위한 대여투쟁을 전개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정권에 분명히 압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정조사라고 하는 것은 국회 4분의 1 의석이 있으면은 통과가 가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도 충분히 단독으로도 추진을 할 수가 있는 형태의 그런 대여투쟁 방식이기 때문에 전 여당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 만한 이 물꼬를 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정조사를 시작으로 해서 특검까지 관철을 시키고 그 과정에서 이 검사들도 이것이 의미 없는 항변이 아니라 그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의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이유 있는 항거를 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면죄부를 주는 것, 저희가 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 이 국면이 다음 지방선거를 넘어 총선까지 이끌어갈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노만석 검찰총장 선에서만 꼬리 자르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법무부까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강력한 의심인 것이고 이미 일부 정황들이 드러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까지 기본적으로 올가매야 하는 것이고, 그 직후에는 법무부의 더 위에서 누가 지시를 했겠는가,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정성호 장관이 아니라 그 대통령실의 누군가가 개입을 했을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정치하게 체계적으로 파고들어 나가야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도 강경한 대응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검찰총장 대행으로 첫 출근한 구자연 대행의 이력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법무부 탈검찰화를 논의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직속 법무검찰개혁단장을 역임을 했고요. 2020년 추미애 장관 시절에는 법무부 대변인, 당시 별명도 추미애의 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한직으로 밀려났다가 이번에 다시 이렇게 검찰총장 대행으로 복귀했는데요. 이런 행보 어떻게 좀 해석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정치 검찰 때문에 검찰을 해체하게 한다 하면서 정치 검찰을 육성하고 양성하는 게 바로 민주당 정부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어요. 차라리 이 구자연 이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아니라 아예 외부 사람, 다른 뭐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되게 열심히 일하는 검사님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연체가 쌓였지만 그런 분들을 앉혀오면 그래 뭐 그 정치 검찰을 진짜 없애려고 하겠구나, 의지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방금 추미애 입이라고 말씀하셨던 사람이 올해 7월 달에 한겨레에서 이재명 정부 탄생하고 낸 기사 중에 추미애 입, 구자현, 박철우 화려한 복귀 이렇게 기사를 냈어요. 한 명은 대검 반부패 부장으로 가고 한 명은 지금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직무대행으로 온 것인데, 뭐 양부남, 이성윤 이런 국회의원들이 다 정치검사 출신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다 지금 민주당에 가 있어요. 국민의힘에 있는 정치검사 출신이 뭐 기억나는 사람이 있긴 있네요. 지금 뭐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있긴 있지만 그 결국 지금 민주당이 정치검찰을 양성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박철우 반부패 부장이나 또 혹은 그 노만석 그 퇴임하신 분이나 이 구자연 이분도 그 항소 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일단 명확히 밝혀야 되고요. 이런 분들이 나중에 사실 제가 좀 직권남용 관련 판례를 좀 찾아보고 왔는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신중히 검토해라 있잖아요. 네. 이러한 일이 경찰, 국정원, 검찰 내부에서 왕왕 있습니다. 다만 검찰은 본인들끼리 서로 기소하기 때문에 기소가 안 된 경우가 있고, 경찰이나 국정원은 이러한 문제로 기소가 된 경우가 있어요. 직권남용 처벌을 받거든요. 심지어 위에 경찰 그 수뇌부가 이거 고소고발 어떻게 됐어? 보고를 받으려고 먼저 연락하는 것도 직권남용이라는 판례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 관련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직권남용으로 처벌을 받을 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 검찰들은 다 지금
결국 정치인이 되겠죠. 그 본인에 대해서 불체포 특권을 하기 위해서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뭐 정치 검찰을 육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정부 여당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게 좀 당연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또 지금 구대행에 대해서 좀 보면 이화영 대북 송금 사건 감찰을 주도하면서 이른바 연어파티 같은 이런 의혹을 크게 부풀려서 기존 수사 자체를 뒤집으려 한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정면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수사 자체를 의도적으로 무력화하려는 재판 뒤집기의 신호탄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해석하십니까? 다 이재명 면소법의 일환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연어술 파티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지금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야당 시절부터 숱하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전혀 입증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연어 파티를 다시 끄집어낸 것도 근거가 굉장히 미약해요. 그러니까 교도관 중에 한 사람이 뭐 투명한 액체를 따르는 것을 봤다라고 증언을 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법무부에서 재조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직후로 조사를 하겠다라고 해놓고 대검에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했고 법무부에서는 특별하게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결과적으로 이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배임죄 폐지처럼 법으로 면소가 어렵기 때문에 아예 이런 식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수사기관을 길들이고 수사기관이 스스로 공소 취소를 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면소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그 연장선에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성남FC, 뭐 대장동, 뭐 법인카드, 백현동 전부 다 배임죄 폐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민주당의 주장과 다 연동이 되어 있는 지금 사건들인 거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이제 선거법을 개정을 하겠다. 그리고 뭐 이제 1심 무죄를 받으면 항소를 금지를 시키겠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 대장동 사건에서 무죄가 나니까 항소 자체를 금지를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민주당이 입법으로서 관철하고자 하는 그런 계약의 전조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계속 이런 방향으로 종국에는 이 임기가 끝나고 나서도 이재명은 재판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과를 실현하는 과정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짚어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차라리 이재명 정부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이화영 대통령 측근이다. 대북 송금이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이 들면 차라리 사면을 주세요. 이거 열심히 수사한 경찰과 검찰들한테 수사를 뒤집는다. 연어 파티 막 이런 얘기로 수사 뒤집는다? 그럼 누가 수사를 제대로 하겠냐고요. 이런 권력의 비호 눈치를 봐가지고. 차라리 잡아넣었을 때 잘못한 사람 징역 잡아놓고 징역 몇 년이 나왔을 때 대통령이 사면을 하는 거는 수사기관에서도 에휴 그러려니 합니다. 근데 수사 자체가 잘못됐다고 다시 뒤집어 엎으면 그 수사를 했던 사람들을 처벌을 해야 이 구조가 완성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로 이재명 대통령실이 이화영 풀어주겠다라고 하면 차라리 내년에 뭐 3.1절 때 사면을 하던가 차라리 사면하는 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이렇게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반발한 검사장들을 평감사로 보직시키겠다 이런 인사를 검토 중인 가운데 결국 방금 전에 속보 전해드렸듯이 박재혁 수원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죠. 거기다가 또 최근 발의된 검사 파면 법안 등과 맞물려서 이 구자현 대행이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또 반대하는 검사들의 밥줄까지 끊어버릴 것이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권의 비판적인 이런 수사를 원천 봉쇄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일단 참 노만석 총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노만석 총장이 그 수사 보안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저쪽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원하는 바를 본인들이 이루어주려고 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저쪽이라고 지칭하는 뭐 대통령실 혹은 법무부겠죠. 그러니까 개입을 시인을 하면서 그 보안 수사권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했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정치적인 언어로 해석을 해보자면 그 대장동 사건을 면소하고 이런 검찰 조직이 법무부의 그런 기조에 협조하는 것을 전제로 보안 수사권을 양보받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취지로 저는 읽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노만석 총장이 그런 그 의지를 다 하지 못하고 지금 물러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노만석 총장이 애초에 검찰 조직을 위해서 그렇게 딜을 칠 작정이었다라고 하면 끝까지 정권 편에 섰어야 했는데 사실 본인들도 검찰 조직의 그런 비판이 만만치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어설프게 법무부를 걸고 넘어지다가 양쪽 모두로부터 비토를 받는 상황이 됐거든요. 정말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론의 반향이 생각보다는 크지 않으니까 지금
그 민주당 원래 스타일 있지 않습니까? 뭔가 지적을 받으면 방향을 트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으로 더 세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 김에 보안수사권이고 뭐고 아예 검찰 조직 자체를 뭉개버리겠다라고 하는 지금 그런 방향성을 다시 수립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보안수사권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검찰 조직을 위해서 존재하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경찰에서 수사가 잘못됐을 때 검찰이 바로잡으라고 해야 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실 경찰이 그 일선 부패한 그런 조직들과 부패한 검찰과 이런 일선의 그런 부정한 세력들이 결탁을 해서 그 노출되지 못했던 얼마나 많은 부정한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검찰이 경찰을 견제하고 보안사건 등을 통해서 바로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바로잡힌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가깝게는 고유정 사건이나 버닝썬 사건 같은 것들이 다 그 사례에 해당을 합니다. 그런데 마치 그런 것들을 검찰과의 힘겨루기를 하는 식의 프레임으로 그러니까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로 지금 이 사태를 전개 나가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또 일각에선 이번 대장동 항소 취소가 일종의 간복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향후 10개월간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들이 줄줄이 공소 취소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좀 가능한 그림이라고 좀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형사소송법상에 공소 취소를 하려면 1심 판결이 나온 사건은 공소를 취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1심 판결이 이미 나왔던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사건은 공소 취소를 못하죠. 근데 대장동 관련 사건은 아직 1심에 있어요. 그래서 공소 취소를 할 수도 있죠. 법률상 할 수도 있는데 와 진짜 공소 취소까지 하게 되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뭐 정말 그러한 걱정이 들고요. 이거는 근데 항상 민주당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항소 포기할 거라고 11월 7일 저녁까지 법조계, 언론계 그 누구도 예상 못했어요. 당연히 무죄 나왔기 때문에 항소할 줄 알았는데 설마 공소 취소를 할까 생각을 하면서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소 취소하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 다음 정권이 바뀌어서 그 다음 그 새로운 검사가 또 검찰청이 없어져가지고 어떠한 부서가 역할을 할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 기소청이 다시 공소를 제기해야 돼요. 그런데 공소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있어가지고 그게 지나면 공소 제기를 못하는 거고 지금 공소 취소보다 더 한 단계 낮은 단계는 배임죄 폐지죠. 네. 배임죄 폐지인데 이 공소 취소나 배임죄 폐지나 다 일단 올해 연말까지 시급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재판을 정지시켜놨잖아요. 이런 얘기가 다 재판이 정지되기 전에 나왔던 얘기인데 재판을 이미 정지시켜놨으니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내년 2월에 법관 인사이동을 막 할 거예요. 인사이동을 할 때 만약에 이재명 대장동 재판부의 간 판사님들이 그러한 재판부들이 나는 헌법 84조를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이게 다수설이야. 대통령이라도 재판 받아야 돼. 야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재판 받아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라고 해서 재판을 변론을 재개한다? 재개하면 그때 공소 취소하겠죠. 재개하면 배임죄를 폐지하던가. 그렇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네. 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검찰 인사 문제 그리고 검찰 조직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 이 법과 원칙이 흔들리고 있는 이 상황 좀 짚어드렸습니다.